번째 우리 증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보자. 상반기를 주도했던 카카오 네이버 등 언택트주와 기존 주도주 투자 전망은 어떨까? 시총 상위 종목 모멘텀을 통해 하반기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2200까지 돌파했다가 어제 또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2195선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가 이럴 때 더 궁금하잖아요. 과연 이 탑10 종목에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이베스트자증권 신종호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발간한 그 네. 리포트를 봤는데요. 탑10 종목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다들 뭐 아시겠지만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들어볼게요. 일단 네. 뭐 탑10이라는 종목들은 또 워낙 메가캡이니까 그렇죠. 그 탑10 이내에 있는 탑10이 이제 뭐냐면 시가총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1등부터 10등까지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그 종목의 10개만 보더라도 현재 시장이 소위 말해서 돌아가는 거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제가 보고 썼을 때 우연치 않게도 10개의 종목을 봤더니 최근에 좀 소위 말해서 핫한 어떤 종목들, 이를테면 뭐 2차 전지라고 하면 뭐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 아니면 언택트라고 하면은 네이버 카카오, 뭐 NC소프트, 더불어서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제 그 바이오주들이 탑10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2등의 어떤 시총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위 10개의 종목만 보더라도 최근에 우리가 좀 약간 시장이 변하거나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소위 말해서 주도주로서의 어떤 그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들이 꽤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앵커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200까지 온 상황이고 3월부터 지금까지 사실 뭐 40~50% 이상의 급등은 보였지만 어떻게 보면 연초 수준까지 돌아온 것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네. 이 이후의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나아진다고 해서 시장이 끌어왔는데 정말 얼마나 나아질지에 대한 어떤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또 그 이후엔 또 지수를 2200을 뚫고 간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끌고 갈지에 대한 고민은 이 탑10 안에서도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탑10 시총 상위 종목 10종목을 보면요. 뭐 내수랑 수출을 완전 따로 떼어놓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죠. 수출주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네. 있잖아요. 그럼 그쪽을 보자는 건 아직 우리 시장의 내수주들에 대한 매력도가 좀 적다는 건지, 그래도 내수 분위기는 좀 나아지고 있는데. 내수가 네. 뭐 이게 명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내수의 분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소매 판매를 네, 그렇죠. 예를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가 5월 지표인데 한 40조 좀 넘은 게 41조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얼마나 한 레벨이냐면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의 평균 레벨이 38조 원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하게 빠졌던 소비가 일정 부분은 회복이 된 거는 맞습니다. 물론 네.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뉴스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한 영향력이 좀 소위 말해서 약발이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니와, 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소비가 아니라 내가 계속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좀 안정이나 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네. 사실은 일자리입니다. 고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소비가 이제 예전 수준만큼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은 지난 코로나 이전보다는 86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진 상태예요. 물론 뒤따라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용은 86만 명이라는 일자리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온 소비가 추세를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될지,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좋아지기 위해선 소비가 느는 것과 함께 고용 시장이 그렇죠. 받쳐줘야 되는데 아직 고용이 좀 부족하다라는 네. 것을 찝어주셨어요. 보니까 최근 이번 주 한동안 봤을 때 외국인이 그래도 하루 빼고 코스피 시장에서 네. 순매수했거든요. 네. 발을 좀 담그고 있는 느낌이에요. 삼성전자도 사고 있고. 네. 돌아왔다라고 봐도 될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수하고도 연결해 보면은 네. 이게 선순환의 고리로 갈 수도 있는 분위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수출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근데 갑자기 내수 얘기까지 연결시키냐면, 이따가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수출이 돼야 우리나라 고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출은 외부 수요고 보통 우리가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도 정책을 펼 때 다른 나라의 수요를 위해서 정책을 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국의 내수를 위해서 정책을 피다 보니까 내수가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모멘텀에서 1차적인 효과를 받긴 하지만 근데 이제 회복은 됐고 2차적으로 올라가려 그러면 대외 변수,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아무래도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수출이 돼야 되고 그래야 고용이 올라오고 다시 내수가 되는 사이클인데 지금은 수출이 올라와야 되는 타이밍이고 상반기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지수는 개인들이 끌어올렸지만 왜 외국인이 안 사왔느냐. 저는 한 가지 지표로만 보면 수출 데이터가 돌아서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보면 수출이 마이너스 폭이긴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그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조금 변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조합으로 따지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수출이 회복이 될 때 외국인은 한국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탑10 종목은요, 시총 상위 종목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종목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바뀔수록 흐를수록 산업이 재편될수록 당연히 그 주인공들도 변화하거든요. 최근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많이 순위를 이끌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지금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데 그 위에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자리를 절대 안 내줍니다. 네. 이 기조는 지속될까요? 저는 그 밑단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최근에 이제 언택트 내지는 네.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기업들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게 시가총액 전체에서 아까 탑10 종목 중에 말씀하셨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면 한 7개의 종목이 시장에서 거의 한 18%? 20%까지 차지하는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그 둘만 합치면 뭐 28%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맞아요. 워낙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이제 단순히 내수냐 수출이냐고 봤을 때는 지금은 내수보다는 수출이 돼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리고 수출이 되는 상황에서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또 가치주의인 경우가 많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이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치주의다 보니까 이런 수출 가치주들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돼야만이 고용도 되고 고용이 되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기존의 네이버나 카카오가 더 갈 수 있는 힘을 축적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만 놓고 보면은 내수보다 수출이 조금은 모멘텀이 강해지는 사이클에 대한 베팅이라고 봤을 때 원화 강세에 대한 베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원화 강세하면은 무슨 소리냐 내수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원달러 환율하고 수출 모멘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돼야 원화가 강세를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원화 강세 베팅일 때는 보통 주도주가 항상 수출주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접근하자면 시가총액 탑10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굵직한 수출 가치주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배제하고 시장을 보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하반기에 수출 지표도 좋아지고 돌아선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네이버, 카카오의 시총이 계속 오르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 룸은 수출주들이 더 강할 거다라는 그렇게 거겠네요. 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럼 네이버, 카카오가 요 며칠 좀 많이 꺾였거든요. 네네네.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살짝 덜었다가 다시 사는 게 좋을지. 그냥 뭐 네. 다시 사기도 또 뭐하고 그냥 새로운 자금을 집행하거나 내지는 네. 지금 좀 고민이 되는 타이밍을 보면은 아니면 신규 진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2200까지 왔는데 과연 정말 살만한 종목이 있느냐. 바텀업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싼 기업들도 많고 3월에 사지 못한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 그러면 저는 뭐 반도체를 추천을 해드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반도체가 더 투자 매력도가 있어 보인다 의견 주셨어요. 그럼 제약바이오도 짚어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있고 여전히 이 두 종목은 네. 뭐 미래의 성장성은 물론이거니와 코로나 때문에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또 셀트리온이 주인공이었잖아요. 이 제약바이오 흐름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시장의 변화를 다이나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2000년대에는 수출이 굉장히 잘 됐을 때의 뭐 조선화학기계 철강 아시잖아요. 네. 이 기업들 전체를 합친 시총 비중이 10%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쪼그라들었는데 말씀하셨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 이하의 제약주 우리가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업들의 시총을 합치면 10%나 된다는 거죠. 물론 비싸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수출 데이터를 집계해 보면 또 의료 제품이라든지 의료 장비나 아니면 의료와 관련된 제약과 관련된 제품이
그러니까 수출의 비중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등락은 있겠지만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데이터들이 나오는 순간 다시 또 좀 올라가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네.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 있지만 지나고 봤을 때 그리고 추세적으로 성장을 갖고 가고 수출이 비중이 높아지는 거에 대한 뭐 점수를 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들도 충분히 지금으로서는 뭐 성장의 베팅을 뭐 당장은 아니지만 좀 기다려가면서 좀 그래도 우상향의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베팅을 한다면 투자를 한다면은 망할 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동학개미 운동이 그렇게 열렬하게 펼쳐질 때도 다른 거 다 안 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담으신 분들만 많은데 아, 네. 어때요? 시총 10위 종목 안에서 우리가 하반기를 기대하고 한 6개월 정도, 3에서 6개월 정도를 보고 투자한다면 지금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3개월에서 6개월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수출 데이터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수출이 돌아서는 거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근의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아무래도 중국이 좀 빨라요. 어저께 중국의 GDP도 나왔지만 물론 예상한 것보다는 소비 쪽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조금은 실망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소비에 대해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안화가 강해지는 사이클에서는 한국의 수출은 굉장히 좋아지는 국면인데 그 수출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네. 2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쉬면서 다른 종목들이나 다른 기업들이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유를 줬다면 지금은 이제 반도체나 아니면 수출 가치주 같이 자동차 같이 좀 그동안 못 움직였던 큰 기업들이 움직여주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역할로서는 뭐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 같은 어떤 큰 메가캡의 기업들, 수출 기업들이 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3개월만 놓고 보면은 뭐 사고 싶냐, 내지는 뭐가 좀 이익에 대해서 기대가 높아지냐 하면 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굳건하시네요. 반도체 쪽, 수출 쪽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신중호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